여러분 안녕하세요. 빈쌤입니다. 자, 한국사 검정 한 문제, 관련 공무원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공무원 까다로운 OX 두 문제. 자, 매일 학습 112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자, 한국사 검정 공무원 시험 현대사에서 경제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자, 농지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농지개혁은 1949년에 법을 제정했고 1950년에 부분 수정해서 자, 실시했죠. 그리고 자,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중단됐다가 6.25 전쟁 끝나고 53년에 다시 실시되어서 57년에 완성된 게 농지개혁법입니다. 자, 목적은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주의 토지를 3정벌을 상한으로 그 이상의 농지를 국가가 연평균 생산량의 1.5배로 가격을 책정해서 유상으로 매수하고 결국 자, 가난한 농민들,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3정보 한도 안에서 유상으로 분배하는, 즉 유상 매수, 유상 분배가 농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농민은 자, 어떻게 토지값, 토지 가격을 갚느냐? 자, 결국 자, 5년간 수확한 거의 30%를 현물로 자, 땅값을 반환했고요. 그리고 5년 안에 다 갚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이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자, 문제점은 농지개혁법이었다는 거죠. 토지개혁법이 아니라. 자, 농지개혁법은 오로지 농지만 대상이었다. 즉 산림이나 임야 같은 농사를 짓지 않는 자, 토지는 자,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이 큰 게 뭐냐면 친일파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친일파의 토지 소유권은 무조건 몰수해야 되는데 친일파의 토지도 농지개혁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부 대지주를 제외하고는 자, 이 지주들이 여러분 농지개혁으로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산업자본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6.25 전쟁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결국 대다수의 자, 이 지주의 자, 경제 지주의 돈은 산업자본가로서 전환하는 계기로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지주를 제외한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은 실패했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한국사 검정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소설에 나타난 농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한생호는 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것이 별로 반가운 줄을 모르고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독립이 되기로서니 가난배기 농사꾼이 벼랑간 관리가 될 리만 무했다. 가난배기 농사꾼이 남의 땅 얻어 비지땀 흘려가면서 1년 농사 지어 절반도 넘는 소작로를 물고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이나 하여 가기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일반이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된 조국에서 해달이 뭐예요? 정부가 나서서 농지개혁이죠. 가난한 소작농들이 토지를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인데 답은 1번이 나왔네요. 자,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했다. 자, 이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농촌이 너무 발전되지 못하자 농촌의 잘살기 운동을 시작했죠. 이게 바로 1970년에 시작했던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2, 3, 4, 5 지문을 잘 보십시오. 자, 재헌국회. 자, 재헌국회는 1948년에 자, 5월 10일 총선거로 이루어졌던 국회가 재헌국회였는데 재헌국회에서 했던 법률, 중요한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개혁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농지 소유 구조를 경작농민, 즉 자기 토지를 자, 농민이 자기 토지를 갖고 자기 토지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하자. 즉 경자유전의 원칙을 자, 원칙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다. 자, 맞습니다. 자, 4번. 지주에게는 상한선 이상의 몰수 농지에 대해서 보상했다. 자,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 선 이상을 국가가 유상으로 매수했다. 즉 3정보죠. 3정보를 상한선으로 그 이하는 놔뒀고 그 이상을 자, 몰수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상 몰수가 아니라 유상 몰수였습니다. 보상해줬고요. 자, 5번. 농민에게는 분배 농지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게 했죠. 어떤 방식으로? 네, 매년 수확한 거에 30%씩 현물로 자, 5년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지개혁법의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자, 하반기 국가직 국어 문제였어요.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 이 법은 당연히 농지기업법이죠. 자 근데 2017년 이 문제 이후에 2018년 2019년은 농지기업법 다시 법조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농지기업 내용 다시 아까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관련 사료도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농지기업법 이 법은 언제 시행됐고 그 이전 사건이 뭐냐. 자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농지기업법 몇 년에 법을 제정하고 1949년에 제정하고 몇 년에 시행했다? 50년에. 자 그러면 자 1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었다. 자 이거는 언제였었어요? 1949년이었으니까 자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48년 9월에 만들어졌고 원래는 1950년 6월까지가 자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시효 기간이었지만 49년에 단축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언제? 1950년에. 농지기업법 시행 이후 상황이고요. 그 다음 3번 미국의 공법 480호에 따른 잉여 농산물 도입. 여러분 미국의 공법 몇 호는 몰라도 돼요. 단지 잉여 농산물 이거는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 경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난 1954년 내용이었고요. 자 4번 국민방위군 사건은 자 중요한 사건이죠. 자 언제였습니까? 1951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농지기업법과 관련되어서 자 아리까리했던 OX 두 개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번 농지기업법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OX 네 X죠. 상한선 있었습니다. 자 지주의 토지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삼정법까지 인정하고 그 이상의 토지를 유상 몰수였잖아요.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실효했습니다. 자 실시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상한선이 규정됐고 실효도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 농지개혁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 즉 현금을 갖게 된 지주층은 6.25 전쟁으로 인한 격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부 대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 지주들은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실패하였다. 여러분 잘 문장 봐두시고요. 답은 옵니다. 자 오늘은 농지개혁법이었습니다. 자 5분 스터디 오늘 마치고요. 선우한국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